백만장자가 20년 동안 중풍에 걸린 아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무언가를 의심하고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녹화 영상에서 본 것에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비단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대리석 바닥에 황금빛 무늬를 그렸습니다. 55세의 사업가 김진호는 40층 펜트하우스 창문에서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날카롭고 예리했던 그의 시선이 마치 먼 곳에서 답을 찾고 있는 듯 멍하니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도 누구인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요청하신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김진호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의 얼굴은 내면의 폭풍우를 감추는 평온한 가면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그는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책상 위에 놓아주세요. 10년 넘게 그의 개인 비서로 일해온 이수진은 40세의 우아하고 신중한 여성으로 그녀의 직책에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참나무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고 나가려고 했지만 김진호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습니다. 수진 씨, 오늘 준호는 어떤가요?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질문이었지만 수진은 눈치채지 못하게 긴장했습니다. 준호 도련님은 괜찮습니다. 사장님 물리치료사가 아침 세션을 위해 30분 전에 도착했습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이제 가봐도 됩니다. 비서가 나간 후 문이 닫히자 김진호는 길고 지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다가가 은으로 된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더 젊었던 김진호가 반짝이는 눈과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닌 10대 소년과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은 사고, 이전의 그의 아들 준호였습니다. 10년 전 그 운명의 밤의 기억이 여전히 그를 괴롭혔습니다. 타이어 끽끽 소리, 구겨지는 금속음 비명 소리,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영원처럼 느껴졌던 침묵. 김진호는 눈을 감고 그 이미지들을 머릿속에서 떨쳐내려고 노력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시선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결연한 표정으로 그는 컴퓨터를 켜고 특별한 프로그램에 접속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창이 나타났고 각각 김저택의 다른 구역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특히 한 곳에 집중되었습니다. 준호의 방 그곳에서 25세의 그의 아들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젊은 물리치료사인 윤미가 그의 다리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사랑과 의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맞지 않았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가 주목했던 작은 세부 사항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움직이는 방식, 특정한 무의식적 제스처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의 생각을 중단시켰습니다. 들어오세요. 그는 재빨리 감시 창들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그의 오른팔인 박민수였습니다. 김 사장님,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합병에 대해 논의해야 합니다. 김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섰습니다. 물론이죠, 갑시다. 박민수를 따라 회의실로 향하면서도 김진호는 준호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과민 반응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이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회의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중력의 화신이었던 김진호는 논의되는 숫자와 전략에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그의 생각은 계속해서 준호의 방으로, 카메라에 포착된 그 작은 순간들로 되돌아갔습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자 김진호는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다시 감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전 며칠 동안의 녹화 영상을 검토하며 그의 의심을 확인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3일 전 자정즈음의 녹화 영상이었습니다. 준호는 방에 혼자 있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는 듯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한 노력을 들이지만 어떤 도움도 없이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섰습니다. 김진호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아들은 떨리는 두 걸음을 내딛었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지쳐 보였지만
얼굴에는 승리의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다양한 감정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본 기쁨, 속임수에 대한 분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혼란 전화 소리가 그를 몽상에서 깨웠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이 박사님이 원래 검진을 위해 오셨습니다. 김진호는 의사 약속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진 씨 들어오시라고 해주세요. 잠시 후 하얀 머리에 두꺼운 태의 안경을 쓴 60대의 이상훈 박사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진호 씨, 어떻게 지내셨나요? 의사가 장비를 준비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늘 그렇듯이. 김진호는 방금 본 영상에 여전히 정신이 팔려 있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이 박사는 그를 꼼꼼히 진찰하며 일상적인 질문을 하고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진찰이 끝났을 때 그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진호 씨, 걱정되는 점이 있습니다. 최근 혈액 검사 결과에 몇 가지 이상이 보입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 검사를 하고 싶은데, 하지만 뭐가 문제인가요, 박사님? 김진호는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섣불리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일 바로 전문 검사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호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의사와 악수를 나누고 배웅했습니다. 혼자 남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압도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그의 세상이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남은 시간은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지나갔습니다. 김진호는 남은 약속들을 취소하고 일찍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녁 식사 동안 그는 새로운 시선으로 준호를 관찰했습니다. 영상에서 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징후라도 찾으려고 애쓰면서 한편 준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저염식으로 나온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최근에 보고 있는 새로운 드라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산만함을 눈치챘는지 안색이 안 좋아 보이세요. 김진호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아들아, 그저 일 때문에 좀 피곤할 뿐이야. 그날 밤 김진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들이 조금이나마 걸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쁨을 느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준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에 대한 고통스러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진호는 일찍 일어나 이 박사가 지시한 검사를 받기 위해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일구어낸 제국과 준호, 그리고 만약 나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잃을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민수 부장님이 전화하셨어요. 긴급하게 연락해달라고 하셨습니다. 합병과 관련해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김진호는 깊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제들이 눈던기처럼 불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사무실에 들어가 문을 닫고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호 씨, 민수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물러서고 있습니다. 우리 경쟁사로부터 더 좋은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김진호는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합병은 회사의 미래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대응해야 합니다. 오늘 오후에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진호는 전화를 끊고 압도된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이 준호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하나의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의 아들이 조금이라도 걸을 수 있다면 아마도 회사에서 몇 가지 책임을 맡을 때가 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결심한 듯 그는 수진을 불렀습니다. 수진 씨, 준호에게 오늘 오후에 내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세요. 중요한 일이에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김진호는 긴급 회의 준비와 준호와의 대화를 어떻게 시작할지 고민하는 것 사이를 오갔습니다. 마침내 시간이 되자 그는 익숙한 휠체어 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사무실로 들어왔고 그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약간의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 씨가 중요한 일이라고 하셨는데요. 김진호는 아들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컨프런테이션 할까요? 아니면 스스로 고백할 기회를 줄까요? 준호야. 그는 간접적인 접근을 선택하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넌 오랫동안 회사에서 멀어져 있었어. 이제 네가 더 많이 관여할 때가 된 것 같아. 준호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아버지, 제 상태가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의 상태가 장애물이 될 필요는 없어. 김진호가 아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말을 끊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 그리고 나중에는 어쩌면 가끔 사무실에 올 수도 있고. 준호는 불편해 보였고 그의 손은 휠체어 컨트롤을 신경질적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아버지. 제가 그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김진호는 내면의 좌절감이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의 아들은 이 거짓말을 계속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는 직접적으로 컨프런테이션 하려고 했지만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상훈 박사였습니다. 잠깐만, 준호야. 그는 말하고 전화를 받기 위해 물러섰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심각하게 들렸습니다. 진호 씨,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제 진료실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김진호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그는 준호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버지? 잠시 김진호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의심에 대해, 그의 건강에 대해.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막았습니다. 그래, 괜찮아. 그저 일상적인 검진일 뿐이야. 준호는 확신하지 못한 것 같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김진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건 다음으로 미루자. 지금 나가봐야 해. 휠체어를 타고 사무실을 나가는 준호를 보며 김진호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한숨을 쉬며 김진호는 이상훈 박사의 진료실로 가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레벨레이션시,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훈 박사의 클리니치로 가는 길은 김진호에게 거리와 건물들의 흐릿한 흐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건강에 대한 걱정과 준호와의 상황에 대한 좌절감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해서 의사의 책상 앞에 앉았을 때 그는 마라톤을 달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진호 씨, 이상훈 박사가 부드럽지만 심각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우려되는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에르트하임 체스터 증후군이라는 희귀 질환이 있습니다. 김진호는 혼란스러워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박사님? 의사는 안경을 벗고 천천히 닦았습니다. 마치 적절한 말을 찾고 있는 것처럼 이는 신체의 여러 장기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입니다. 진호 씨의 경우 주로 뼈와 심혈관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치료는요? 김진호는 목이 메는 것을 느끼며 물었습니다. 이상훈 박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상을 관리하고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법이 있습니다만 진호 씨,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진호 씨의 경우 진단이 늦었습니다. 질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김진호는 마치 발 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그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연민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1년에서 2년 정도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아마도 6개월 정도입니다. 김진호에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6개월, 1년, 최대 2년. 갑자기 그가 이룩한 모든 것, 그가 위해 싸웠던 모든 것이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이것이 매우 힘든 소식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상훈 박사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빨리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적인 일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나머지 대화는 김진호에게 모호하게 들렸습니다. 그는 클리니치를 나와 들어왔을 때와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으로 걸었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은 거리를 걸으며 일상적인 삶에 바빴습니다.
어떻게 그의 세상이 멈췄는데 나머지 세상은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천 가지 생각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의 회사, 그의 유산, 준호,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비밀리에 걷고 있다는 생각에 그는 해석하기 힘든 감정들의 혼합을 느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눈길을 무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수진이 그에게 말을 걸려고 했지만 그는 거친 손짓으로 그녀를 물리쳤습니다. 유리와 강철로 만든 그의 성소에 홀로 남겨진 김진호는 마침내 무너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동안 억눌러왔던 눈물이 마침내 자유롭게 흘렀습니다. 그는 살지 못할 인생과 함께하지 못할 순간들, 그리고 빼앗길 미래에 대해 울었습니다. 마침내 진정되었을 때 그의 시선이 준호의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슬픔을 대신해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그의 아들이 이런 식으로 그를 속일 수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모르는 걸까요? 떨리는 손으로 김진호는 컴퓨터를 열고 다시 감시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다음 몇 시간 동안 준호를 관찰하며 그의 기만에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는 준호가 물리치료사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았고 분명히 없는 어려움을 가장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준호를 보았습니다. 매 이미지, 매 움직임이 김진호의 분노를 키웠습니다. 그가 지켜보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유산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손에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전화 소리가 그를 어두운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진호 씨, 어디 계세요?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병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진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그는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는 건조하게 대답하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가기 전에 그는 화면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준호는 정원에 있었고 정원사 중 한 명과 웃고 있었습니다.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상황에서 아들이 겉보기에 걱정 없이 웃고 있는 모습은 그에게 마지막 한 방울이었습니다. 네가 할 수 있을 때 즐겨라. 김진호는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곧 바뀔 테니까. 그 조용한 약속과 함께 김진호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합병, 그의 병, 준호의 기만, 모든 것이 결정과 결과의 복잡한 테피스트리로 얽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눈이 그를 향했습니다. 박민수는 그를 보고 안도한 듯 했습니다. 여러분, 김진호가 내면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합병과 관련해 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대에 찬 침묵이 방을 채웠습니다. 김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식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 회사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저는 일상적인 운영에 대한 참여를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놀라움과 걱정의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박민수는 혼란과 경계의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 씨, 무슨 일이 있나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질문을 무시하고 김진호는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즉각적인 구조 조정을 제안합니다. 민수 씨. 그는 오른팔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이 회사 경영에 더 큰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글로벌 기업과의 상황을 처리하는 데 있어 당신의 판단을 신뢰합니다. 박민수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지만 그는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진호 씨.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다음 2시간 동안 김진호는 박민수가 합병에 대한 논의를 이끄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멀리 있었습니다. 그는 준회에 대해 어떻게 그와 컨프런테이션 할지, 회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남은 몇 달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회의가 끝나고 김진호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박민수가 마지막으로 나가면서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진호 씨, 그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야기가 필요하다면 김진호는 고개를 들어 박민수의 걱정스러운 눈빛과 마주쳤습니다. 잠시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고마워요, 민수 씨. 아마도 다음에 혼자 남게 되자 김진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근아, 김진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널 만나야겠어.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정은이 대답하기 전까지 이 모든 세월이 지나서 진호 씨 무슨 일이에요? 제발. 김진호의 목소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중요해. 또 다른 침묵. 마침내 정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그들은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years ago 그들의 관계가 비밀스럽게 지켜져야 했을 때 자주 만나던 장소였습니다. 김진호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그는 긴장된 모습으로 문을 주시했습니다. 정은이 들어왔을 때 그는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그를 매료시켰던 우아하고 강렬한 눈빛을 가진 여성이었습니다. 진호 씨, 정은이 말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오랜 시간이 지났네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절한 말을 찾지 못한 채 어떻게 그녀에게 모든 일을 설명해야 할까요? 정은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복잡하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정은은 호기심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진호 씨? 당신 다르게 보여요. 김진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의 병에 대해, 준호와 그의 의심에 대해, 회사의 미래에 대한 그의 두려움에 대해 말했습니다. 말들이 범람하는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고 오랫동안 병 속에 갇혀있던 모든 것을 해방시켰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들었고 그녀의 표정은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그리고 마침내 결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진호 씨, 그가 마침내 말을 마쳤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요청하는 것은 알아. 그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지난 후에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걸 알아 하지만 네가 이 일을 위해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정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선택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처럼 마침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진호 씨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이건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준호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확실히 회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김진호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마워 정은아.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를 거야. 그들이 계획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동안 김진호는 그들이 어떻게 이 지점까지 오게 되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은 한때 그의 인생의 사랑이었던 여성이 이제 그의 유산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김진호는 준호의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문 너머로 TV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그는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아들과 컨프런테이션 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그는 서재로 물러나 다음 몇 시간 동안 법적, 재정적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마침내 잠자리에 들었을 때는 이미 새벽 몇이었습니다. 그의 꿈속에서 김진호는 자신이 절벽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준호가 서 있었고 미소를 지으며 자유롭게 걸어 다녔습니다. 다른 쪽에는 정은이 사랑과 슬픔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그를 부르는 것 같은 깊고 어두운 시면이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오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김진호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도시는 희미한 불빛 아래 잠들어 있었고 김저택에서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와는 무관해 보였습니다. 곧 김진호는 지평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거야. 동이틀 무렵 그는 여전히 깨어 있었고 그의 마음은 계획과 결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다가오는 날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진호는 남은 모든 힘을 다해 그것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태양이 겨우 지평선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김진호는 이미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그의 눈 아래의 다크서클은 또 한 번의 불면의 밤을 증명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법적 문서들의 더미가 그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지는 발소리가 그를 생각에서 끌어냈습니다. 수진이었고 그녀의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의 앞에 커피를 놓으며 이렇게 일찍 뵐 줄은 몰랐습니다. 김진호는 피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 일이 많아요. 수진 씨, 박민수 부장이 도착하면 내 사무실로 와달라고 전해주시겠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가기 전에 멈추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최근에 좀 다르게 보이세요. 잠시 김진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결국 수진은 이 모든 세월 동안 단순한 비서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배신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다 괜찮아요, 수진 씨. 그저 회사의 변화일 뿐이에요. 걱정할 것 없어요. 수진이 나가자 김진호는 다시 문서들의 주의를 돌렸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여러 섹션에서 준호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그의 마음은 과거로 여행했습니다. 준호의 사고 직후 첫날들로 그는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보냈던 시간들을 기억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걸을 수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 준호가 가능한 한 최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스스로에게 한 약속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아들아? 그는 혼자 중얼거렸고 외로운 눈물 한 방울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박민수였습니다. 진호 씨, 수진 씨가 저를 찾으셨다고 하던데요. 그가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김진호는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네, 민수 씨, 앉으세요. 논의할 것이 많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김진호는 박민수에게 회사 구조 조정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책임, 이사회의 변화, 장기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의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민수는 주에 깊게 듣고 있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김진호는 그의 눈에서 걱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진호 씨, 박민수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제게 보여주신 신뢰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뒤에 뭔가 더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제게 말씀하실 것이 없으신가요? 김진호는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박민수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민수 씨, 알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를 믿으세요. 제가 하는 모든 것은 회사를 위한 것입니다. 박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박민수가 사무실을 나가자 김진호는 잠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의자에 무겁게 앉았고 그의 비밀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탄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진호는 다시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 있었습니다. 정은은 이미 거기에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폴더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구하셨나요? 김진호가 인사말도 없이 물었습니다. 정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폴더를 밀어주었습니다. 쉽지 않았지만 여기 다 있어요. 의료 기록, 청구서, 심지어 몇 장의 사진까지요. 당신의 의심이 맞다면 이것이 그걸 증명할 거예요. 김진호는 떨리는 손으로 폴더를 열었습니다. 문서들을 검토하면서 그의 얼굴은 불신에서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깊은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정은은 조용히 그를 관찰하고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연민과 다른 무언가 김진호가 해석할 수 없는 것의 혼합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김진호는 폴더를 세게 닫았습니다.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하겠습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것 말이죠.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김진호는 곧바로 준호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노크도 하지 않고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준호는 TV 앞 휠체어에 앉아 있다가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게임은 끝났다 준호야. 김진호가 감정을 억누르며 말을 끊었습니다.
그는 폴더를 침대 위에 던졌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준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잠시 그는 모든 것을 부인하려는 듯 보였지만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가 겨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뭘 설명한다는 거지? 김진호가 폭발했습니다. 수년간 나를 속여왔다는 것? 이제는 없어진 장애를 가장하며 내 인생을 낭비해왔다는 것?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다고. 김진호가 쓰게 웃었습니다. 아들아, 뭐가 간단하지 않은 거지? 수년 전에 회복되었는데 내게 말하지 않기로 결정한 부분? 아니면 내가 그토록 열심히 벌어온 돈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치료에 낭비한 부분? 준호의 뺨으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는 두려웠어요.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아버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려웠어요. 김진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들을 껴안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병, 그에게 남은 몇 달이라는 생각이 그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습니다. 준호야,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멀게 들렸습니다. 내일부터 모든 것이 바뀔 거다. 더 이상 치료도 간호사도 특별한 보살핌도 없을 거야. 이제 현실과 마주할 시간이다. 하지만 아버지, 하지만은 없다. 김진호가 말을 끊었습니다. 너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수년의 시간이 있었어. 이제는 너무 늦었다. 이 말과 함께 김진호는 방을 나왔고 준호를 그의 죄책감과 눈물과 함께 홀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날 밤 김저택이 팽팽한 침묵에 잠겨있는 동안 두 개의 고통받는 영혼이 각자의 내면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방에 갇혀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의 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그의 서재에서 열정적으로 그의 가족과 회사의 미래를 바꿀 문서들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그들의 삶에 들어와 모든 것을 영원히 바꾸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도시 반대편의 소박한 아파트에서 준호의 젊은 물리치료사인 윤미는 그녀의 휴대폰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불길한 문자 메시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 가족에 대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예요. 내일 오전 10시 중앙공원의 카페에서 만나요. 꼭 오세요. 윤미는 알지 못했지만 그녀는 김저택에서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의 중요한 조각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김진호와 준호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모든 것을 뒤흔들 레버레이션이 올 것입니다. 다음 날의 여명은 단순히 새로운 하루가 아니라 모든 관련자의 운명을 바꿀 일련의 사건들의 시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도시가 깨어나고 있을 때 그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와는 무관하게 우리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가장 큰 도전들과 마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저택에서 김진호는 늘 그렇듯이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침 그의 일상적인 루틴은 예상치 못한 전화로 중단되었습니다. 여보세요? 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는 아직 잠에 젖어 있었습니다. 진호 씨, 정은이에요. 당신을 긴급히 만나야 해요. 뭔가가 생겼어요. 모든 것을 바꿀 만한 일이요. 정은의 어조에 김진호는 즉시 경계태세를 갖추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게 전화로는 안 돼요. 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1시간 후에 늘 만나던 곳에서 만나요. 김진호가 대답하기도 전에 정은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좌절감에 한숨을 쉬며 그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반전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한편 자신의 방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눈은 밤새 울어서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컨프런테이션은 파괴적이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거짓말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벗겨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심한 듯이 그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떨리는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진실과 마주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세상과도. 준호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을 바꿀 일련의 사건들을 촉발시키려 하고 있었고 그 중에는 그 자신의 삶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태양이 하늘로 올라가며 도시를 밝히는 동안
우리 이야기의 등장인물들은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접점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수년간 감춰져 왔던 비밀이 있었고 그것은 드러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앙공원의 카페는 그 아침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두르는 직장인들과 유모차를 끄는 어머니들의 무리 속에서 윤미는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한 얼굴에서 다른 얼굴로 옮겨가며 신비로운 정보 제공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각 10시, 중년의 남성이 그녀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마닐라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그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윤미가 질문을 하기도 전에 그 남자는 사라졌고 군중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한 것에 그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한편 도시 외곽의 작은 카페에서 김진호와 정은은 격렬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게 확실한 거예요? 김진호가 물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은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요, 증거는 반박할 수 없어요. 김진호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고 방금 발견한 사실에 크기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이런 신이시여, 내가 어떻게 그렇게 눈이 멀 수 있었을까? 이제 중요한 건 정은이 말했고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정보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예요. 김진호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마음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단에 찬 표정으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했어야 했던 일을 하겠어요. 대가가 무엇이든 간에 진실과 마주하겠어요. 김진호와 정은이 다음 단계를 논의하는 동안 김저택에서는 준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그는 계단을 내려갔고 그의 휠체어를 뒤에 남겼습니다. 현관을 지나가던 수지는 그를 보고 들고 있던 쟁반을 떨어뜨렸습니다. 준호 도련님, 그녀가 외쳤고 그녀의 눈은 크게 떠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걷고 있어요, 수진 씨. 준호가 슬픈 미소로 말을 마쳤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걸어왔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때예요.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진호가 들어왔고 정은이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준호가 서 있는 것을 보자 김진호는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하지만 그가 계속하기도 전에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할 말이 많은 것 같네요, 윤미가 말했고 그녀는 마닐라 봉투를 손에 들고 저택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그 순간 저택의 현관에서 5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고 각자는 자신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으며 각자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진실들과 마주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오의 태양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긴장된 얼굴들과 기대에 찬 표정들을 비추는 가운데 김 가족 역사상 가장 극적인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진호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모두들 할 말이 있는 것 같군요.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저는 병에 걸렸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이 레벨레이션은 방 안에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자신의 고백을 잠시 잊은 채 아버지를 향해 비틀거리며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김진호는 아들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사랑과 실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희귀병이야, 준호야, 말기야. 그래서 내가 회사에 변화를 주고 유원장을 바꾸고 있었던 거야. 유원장이요? 준호가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당신의 돈을 원하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괜찮기를 바랄 뿐이에요. 김진호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건 이미 늦었어, 아들아. 하지만 이제 내 차례야. 너는 뭘 말하려고 했지? 준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모두의 기대에 찬 시선을 느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어깨를 폈습니다. 사실은 제가 연기를 해왔어요. 수년 전부터 걸을 수 있었지만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당신을 실망시키는 것이 두려웠어요. 이어진 침묵은 무거웠고 억눌린 감정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눈을 감았고 마치 이 레벨레이션의 무게가 견디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윤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있어요. 그녀가 말했고 마닐라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윤미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여러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 서류들 김 가족에 대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수년간 숨겨져 있었던 진실이요. 정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그녀가 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했어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윤미가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것들이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김진호와 준호를 향해 돌아서며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이 문서들에 따르면 당신들 둘은 아버지와 아들이 아닙니다. 이 레벨레이시오는 방 안에 번개처럼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휘청거리며 가장 가까운 벽을 붙잡았습니다. 김진호는 반면에 움직이지 않았고 그의 얼굴은 충격의 가면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요? 김진호가 마침내 말을 더듬었습니다. 윤미는 계속하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 서류들은 준호 씨가 비밀리에 입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진짜 어머니는 정은 씨예요. 모든 시선이 정은에게 향했고 그녀는 눈에 띄게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김진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눈은 고통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정은 씨, 이게 사실인가요? 정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진호 씨,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우리의 아들이에요.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준호는 김진호에서 정은으로 그리고 다시 김진호로 시선을 옮기며 이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이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왜요? 정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 전 진호 씨와 저는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는 젊었고 사랑에 빠졌지만 상황이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진호 씨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당신의 양어머니였죠. 준호야. 김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몰랐어요. 정은 씨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수년 후에 그녀는 절대 말할 수 없었어요. 정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당신이 준호를 입양한 후였어요. 모두에게 최선일 거라고 생각했죠. 준호는 이 모든 것을 충격 속에서 듣다가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럼 제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아니야, 아들아, 김진호가 말했고 그는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너에 대해 느끼는 사랑은 진실이야. 항상 그래왔어. 윤미는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 있어요. 이 문서들은 김 기업에 대해서도 뭔가를 밝히고 있어요. 김진호가 그녀를 향해 돌아섰고 그의 얼굴은 지치고 체념한 듯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 수 있지? 이에 따르면 윤미가 계속했습니다.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정은 씨예요. 이 새로운 레벨레이션은 방 안의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김진호는 가장 가까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모든 정보에 압도된 듯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박민수가 물었고 그는 이 상황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정은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진호 씨를 떠났을 때 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저를 보호하고 싶었던 제 아버지가 비밀리에 김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했죠. 그가 임종 때 그 주식들을 저에게 물려주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주식들을 요구하지 말라는 조건과 함께요. 김진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이해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그 전에 말하지 않았어요? 당신이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진호 씨. 정은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삶을 일궈냈는지, 준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였어요. 그걸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이 모든 정보를 처리하면서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저는 공기가 필요해요. 그가 말했고 급하게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김진호는 아들을 따라가려고 했지만 정은이 그를 막았습니다. 그냥 두세요. 그 아이에게는 이 모든 걸 소화할 시간이 필요해요. 침묵이 다시 방을 채웠고 각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김 사장님,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김진호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수년 동안 그의 삶의 일부였던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각자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고 각자는 이 복잡한 거짓말과 숨겨진 진실의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진실과 마주할 겁니다. 우리 모두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겁니다. 이 말을 하는 동안 김진호는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가슴에 손을 얹었고 그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진호 씨, 정은이 소리쳤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겨우 말했지만 그의 창백함은 그 반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구급차를 부르세요. 박민수가 지시했고 그는 김진호가 앉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수진이 구급차에 필사적으로 전화를 거는 동안, 정은이 김진호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아무도 정원의 그림자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한 인물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아버지, 아니 그를 아버지처럼 키워준 남자를 들것에 실어 나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김 가족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멀어지는 동안 저택의 거주자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아무것도 다시는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들이 밝혀졌지만 이 레벨레이션스의 결과는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진호가 구급차에서 생명을 위해 싸우고 정은이 그녀의 과거와 마주하고 준호가 밤속으로 사라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 이야기의 두 번째 장이 끝을 맺습니다. 이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남기고 앞으로 올 극적인 사건들을 위한 무대를 준비합니다. 새벽이 김 저택을 긴장된 침묵 속에 빠뜨렸습니다. 전날 밤의 사건들은 모든 거주자들을 충격과 혼란 상태로 남겼습니다. 중앙병원의 대기실에서 정은과 박민수는 김진호의 상태에 대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고 수지는 준호의 귀환을 기다리며 저택에 남아 있었습니다. 급한 발소리 소리에 정은과 박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모습의 의사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가족이신가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정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 진호 씨는 어떻습니까? 의사는 그들을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는 심각한 심장마비를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안정시키는 데 성공했지만 그의 상태는 위중합니다. 앞으로 48시간이 결정적일 것입니다. 박민수가 정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고 그녀는 무너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를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지금 그는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잠깐 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의사가 대답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정은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녀의 눈에는 흘리지 않은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은 비밀을 간직하지 않았더라면. 박민수는 그녀를 연민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은 씨,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진호 씨를 위해 그리고 준호를 위해 함께하는 거예요. 준호의 이름을 언급하자 둘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젊은 남자는 전날 밤 사라졌고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도시 외곽의 소박한 호텔에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상반된 감정과 생각들의 소용돌이였습니다. 그는 밤새 목적 없이 거리를 걸어다니며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고 그는 그동안 전원을 꺼두었습니다. 한숨을 쉬며 그는 전원을 켜기로 결심했습니다. 즉시 메시지와 부재중 전화에 홍수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대부분은 수진으로부터 온 것이었지만 알 수 없는 번호에서 온 하나가 그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혼란스럽고 상처받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어젯밤에 말하지 않은 것들이요. 오후 2시에 공원 카페에서 만나주세요. 윤미. 준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잠시 망설인 후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진실과 마주할 때였습니다. 김저택에서 수진은 nervously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초인종 소리에 그녀는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윤미와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거예요? 수진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경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윤미는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과 이야기하러 왔어요. 수진 씨. 당신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요. 수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물러서서 그녀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빨리 해주세요. 병원에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수진과 윤미가 이야기하기 위해 서재에 들어가는 동안 병원에서는 정은이 간호사들을 설득해 김진호를 잠깐이라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김진호는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여러 기계들이 그의 활력 징후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 진호 씨, 그녀가 속삭였고 눈물이 자유롭게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 모든 세월 동안 진실을 숨겨서 정말 미안해요. 더 용감하고 더 정직하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려 노력했습니다. 제발, 당신은 회복해야 해요. 준호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저도 당신이 필요해요. 그 순간 그녀는 손에서 약간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김진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어렵게 그녀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정은 씨,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진호 씨, 그녀가 외쳤고 즉시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의사들이 김진호를 검사하러 달려오는 동안 정은은 방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그녀는 박민수와 마주쳤습니다. 그가 깨어났어요. 그녀가 말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그녀를 껴안으며 그녀의 안도감을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쁨의 순간은 그의 전화기 소리로 중단되었습니다. 화면에 이름을 보자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은행에서 온 전화예요. 그가 말하며 전화를 받기 위해 물러섰습니다. 한편 공원의 카페에서 준호는 nervously 윤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기대감과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미가 말했고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셨나요? 윤미는 말하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준호 씨, 어젯밤에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어요. 당신의 진짜 아버지에 대한 것이요. 준호는 세상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김진호 씨가 아니라는 건가요? 아니요. 윤미가 말을 끊었습니다. 김진호 씨는 당신의 생물학적 아버지예요.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윤미가 전체 진실을 밝히기 시작하는 동안 김저택에서는 수진이 다른 윤미의 말을 점점 더 놀라워하며 듣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시간 동안 수진이 중얼거렸고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윤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비밀리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해왔어요. 하지만 더 있어요. 수진 씨,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병원에서 박민수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정근 씨,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요.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고 대답을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가 회사의 계좌를 비웠어요. 모든 돈이 사라졌어요. 그 소식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의사가 김진호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부인, 그가 정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김 씨가 아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에게 할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은과 박민수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실종 상태였고 회사의 계좌는 비워졌으며 김진호는 아직 위중한 상태에서 아들과 이야기하기를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공원의 카페에서 준호는 점점 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윤미의 레벨레이션스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가 칼처럼 그의 이미 취약한 현실의 직무를 찢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가 중얼거렸고 그의 마음은 그 정보를 처리하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윤미는 그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준호 씨. 하지만 저에게 증거가 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모든 게 여기 있어요. 떨리는 손으로 준호는 봉투를 열고 문서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불신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깊은 슬픔으로 변해갔습니다. 왜 이 모든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가 마침내 윤미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준호 씨. 그리고 당신이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 순간 준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정은이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병원으로 와야 해. 정은의 목소리에는 긴급함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버지 김진호 씨가 널 찾고 있어. 내게 할 중요한 말이 있대. 준호는 테이블 위의 문서들을 바라보고 다시 윤미를 보았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그가 마침내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일어나 떠나려고 할 때 윤미가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준호 씨, 가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한편 김저택에서 수지는 다른 윤미의 레벨레이션스를 다 들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준호의 것처럼 뒤집혀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수진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윤미가 결연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병원으로 갑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예요. 수진과 윤미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박민수는 또 다른 놀라운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찰서였습니다. 박 씨, 전화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김기업에 대해 우려스러운 정보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해 즉시 경찰서로 와주셔야 합니다. 박민수는 발밑에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이 잘못될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김진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준호를 봐야 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았고 밝혀야 할 비밀이 너무 많았습니다. 도시가 일상적인 활동으로 분주한 동안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병원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새로운 레벨레이션스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김진회에 대한 걱정과 그녀의 과거 행동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경찰 수사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수진과 윤미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진호가 있었고 그는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리뎀션의 기회를 위해 너무 늦기 전에 과거의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병원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준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동시에 계단으로 수진과 윤미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문으로 박민수가 들어왔고 그의 전화기는 끊임없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정은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진실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김진호의 방문이 열리고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김 씨의 가족 여러분, 그가 말했고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그에게 할 말이 있다면 지금이 그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 했습니다. 방 안에 있는 사람들 각자는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진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진호를 영원히 잃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 앞에서 그들은 결정해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위험에 빠뜨릴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것인가. 준호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고 그의 손에는 윤미가 준 문서들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봐야 합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내면의 감정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단호했습니다. 혼자서요. 준호가 방에 들어가는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다음 몇 분 동안 일어날 일이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준호 뒤에서 닫혔고 긴장감 가득한 침묵이 그룹을 감쌌습니다. 정은은 윤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한편 nervously 그의 전화기를 바라보고 있었고 언제든 그를 경찰서로 데려갈 전화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준호는 천천히 김진호의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그가 평생 아버지라고 믿었던 남자는 모든 기계들에 연결되어 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고 김진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진호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의 입술에 약한 미소가 그려졌습니다. 준호야,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너 왔구나. 여기 있어요, 아버지. 준호가 대답했고 눈물을 참으려고 애썼습니다. 할 말씀하실 게 많다고 들었어요. 김진호가 준호의 손을 약하게 꽉 잡았습니다. 그래, 아들아. 하지만 먼저 네가 진실을 알아야 해. 모든 진실을. 준호는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슨 진실이요, 아버지? 김진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마지막 힘을 모으는 듯 했습니다. 내 어머니에 대해, 회사에 대해, 우리에 대해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김진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 김진호가 계속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정은과 나는 젊고 사랑에 빠져 있었어. 하지만 내 아버지, 그는 나와 회사를 위해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눈은 김진호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의 사업 파트너의 딸과 결혼하도록 강요했어. 김진호가 계속했습니다. 정은은 사라졌고 나는 그녀가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어.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몇 년이 지나서였어.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겠죠, 그렇죠? 준호가 물었고 윤미로부터 들은 레벨레이션스를 기억했습니다. 김진호는 잠시 눈을 감았고 마치 힘을 모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전부가 아니야. 사실은 내 입양이 네가 믿었던 것과는 달랐어. 정은이 너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보냈고 나는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하게 하면서 너를 입양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정했어. 준호는 세상이 그의 주위에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요? 왜 모든 것을 비밀로 하셨어요? 회사 때문이야. 김진호가 대답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혼외 자식을 인정하면 나를 상속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위협했어. 그리고 나는 그에 맞서기에는 너무 겁쟁이였어. 방 밖에서는 긴장감이 감지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정은은 윤미와 수진을 바라보며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미가 가방에서 폴더를 꺼냈습니다. 우리는 몇 달 동안 조사해 왔어요. 김기업의 진실은 모두가 믿고 있는 것과는 달라요. 박민수는 귀에 깊게 듣고 있었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회사는 의심스러운 자금으로 설립되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김진호 씨의 아버지, 그는 불법적인 활동에 관여하고 있었어요. 이 레벨레이션은 폭탄처럼 떨어졌습니다. 정은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김기업의 모든 재산이 압수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박민수가 완성했고 갑자기 경찰이 왜 관여하고 있는지 이해했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소동이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심각한 표정의 형사를 선두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씨? 형사가 물었습니다. 박민수가 고개를 끄덕였고 체념한 듯했습니다. 제가 박민수입니다. 금융사기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체포되셨습니다. 형사가 말했고 한 경찰관이 그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방 안에서는 김진호와 준호가 대화를 계속하고 있었고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김진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너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해야 해. 나는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어.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당신에게 거짓말했어요. 제 상태에 대해. 그리고 하지만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김진호에 연결된 기계들이 갑자기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벌떡 일어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방으로 달려들어와 준호를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복도에서 그는 혼돈의 현장과 마주쳤습니다. 박민수가 수갑을 차고 있었고 정은은 울고 있었으며 윤미와 수진은 경찰관들에게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고 그의 주변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은이 그에게 다가와 꽉 안았습니다. 오, 준호야.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 그 순간 의사가 김진호의 방에서 나왔고 그의 표정은 침울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숨을 멈추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말은 공중에 걸려 있었지만 그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김진호, 그들 모두의 삶의 중심이었던 남자가 떠났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고 고통과 죄책감에 압도되었습니다. 정은은 조용히 울고 있었고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수갑을 차고 있었고 존경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미와 수지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완전한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윤미가 말했고 박민수를 체포한 경찰관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 가족과 그들의 기업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가요. 형사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윤미는 계속하기 전에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사실은 김진호 씨가 회사의 진정한 소유주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진정한 소유자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정교한 위장이었죠. 방 안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 박민수까지도 놀라움으로 윤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가족에 대해 어떤 비밀이 더 있을 수 있을까요? 진정한 소유주는 윤미가 계속했습니다. 수년간 그림자 속에서 활동해온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요. 누구죠? 정은이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윤미는 수진을 바라보았고 그녀는 지지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룹을 향해 돌아서서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름을 말했습니다.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주이자 배후 조종자는 수진이에요. 이 레벨레이션은 맑은 하늘에서 번개가 친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모든 눈이 수진에게 향했고 그녀는 그녀를 향한 놀라움과 혼란의 시선 앞에서 태어난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수진이 말했고 그 순간의 긴장감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김기업의 진정한 소유주예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완전한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왔어요. 수진이 김 가족을 둘러싼 복잡한 거짓말과 비밀의 네트워크를 풀어내기 시작하는 동안 옆방에서는 의사들이 김진호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예상을 뒤엎고 기계들이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주치의가 급하게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적입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김진호 씨가 돌아오셨습니다. 이 소식은 수진의 고백을 중단시켰습니다. 잠시 동안 모두가 얼어붙은 듯했고 이 새로운 전개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가장 먼저 반응했고 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정은이 바로 뒤를 따랐고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형사는 여전히 수진의 레벨레이션스를 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그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부인, 이 대화를 경찰서에서 계속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가 말했고 그룹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술을 위해 저희를 따라오셔야 합니다. 경찰관들이 이들을 데려가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동안 김진호의 방 안에서는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김진호는 약하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로 준호와 정은을 눈물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미안해. 준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고 그의 얼굴에는 상반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럴 거예요. 정은이 끼어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김진호 씨가 쉬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행동의 결과에 직면해야 해요. 방 밖에서 수진, 윤미, 박민수는 경찰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각자는 퍼즐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었고 일단 밝혀지면 김 가족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진실의 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룹이 병원에서 나가는 동안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기 시작했고
하늘을 붉고 금빛 색조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드라마와 레벨레이션스를 본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김 가족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불편한 진실들, 어려운 리뎀션스, 그리고 아마도 세컨드 찬스의 시대. 도시는 여전히 그 광란의 리듬으로 계속되고 있었고 병원에서 펼쳐진 드라마와는 무관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에게는 아무것도 다시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거짓말들이 폭로되었고 비밀들이 드러났으며 이제 그들의 행동의 결과에 직면하여 각자는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준호와 김진호가 진실의 기반 위에 그들의 관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요? 정은은 그녀의 아들의 눈에서 리뎀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수진의 진정한 리더십 아래에서 김기업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그토록 절실히 찾고 있는 용서와 리뎀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경찰차가 병원에서 멀어지며 수진, 윤미, 박민수를 태우고 갈 때, 그리고 준호와 정은이 김진호의 침대 옆에 남아있을 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김 가족의 사과는 끝에서 멀었습니다. 사실 많은 면에서 그것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변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남기고 상처받은 하지만 희망에 찬 마음들과 함께,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우리 이야기의 세 번째 장이 끝을 맺습니다. 독자들은 앞으로 올 장들에서 김 가족의 운명에 어떤 반전과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는지 열망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앙경찰서의 신문실은 평소와 다른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리된 방에서 수진, 윤미, 박민수는 신문을 기다리고 있었고 각자 자신의 생각과 걱정에 잠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등을 꼿꼿이 펴고 얼굴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순간으로 이어진 사건들을 정신적으로 되짚어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비밀과 조작이 밝혀질 참이었고 그녀는 그 결과가 엄청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에서 윤미는 초조하게 블라우스 끝자락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진실을 밝힌 것이 옳은 일이었는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준회에 대한 그녀의 충성심이 그녀의 행동의 동기였지만 이제 경찰 수사의 현실에 직면하여 의심이 그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박민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년간 김진호의 오른팔로 일하면서 그는 자신이 회사 운영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그를 위험한 위치에 놓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김진호는 의식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정은은 그의 곁에 남아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그의 회복에 대한 안도감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준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쉬셔야 한다고 하셨지만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김진호는 미소를 짓으려 했지만 그 표정은 고통의 표정으로 변했습니다. 알아 아들아, 그리고 우리가 그럴 거야. 하지만 먼저 네가 한 가지를 이해했으면 해. 내가 한 모든 일은 너와 가족을 위한 것이었어. 정은이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진호 씨, 이제 준호가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때라고 생각해요. 그의 출생에 대해, 회사에 대해, 모든 것에 대해요. 김진호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이 맞아요. 정은 씨, 더 이상의 비밀은 없어요. 더 이상의 거짓말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병원 방에서 기계들의 규칙적인 소리를 배경으로 김진호와 정은은 그들의 삶을 수년간 정의해온 복잡한 진실과 거짓말의 네트워크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의 마음은 각각의 새로운 레벨레이션을 처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에 대한 진실, 회사에서의 수진의 역할, 김 할아버지의 조작 밝혀지는 퍼즐의 각 조각은 그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사건을 담당한 형사인 강재우는 신문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업 사기 사건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가진 강 형사는 이 사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는 단순한 금융범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에는 수십 년에 걸친 속임수와 가족의 비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부터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신문실에 들어갔고 그의 얼굴은 전문가다운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 그가 그녀 앞에 앉으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계시리라 확신합니다. 수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강 형사님. 그리고 저는 전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 형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시작해 보시죠. 어떻게 김기업의 진정한 소유주가 되셨나요? 수진은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진호 씨의 아버지인 김의준 회장님이 저를 그의 개인 비서로 고용했을 때 수진이 김 가족을 수십 년 동안 정의해온 권력, 조작 비밀의 복잡한 이야기를 밝히는 동안 병원에서는 준호가 부모의 레벨레이션스를 소화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가 마침내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겨우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에 대해, 회사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김진호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통증 때문에 다시 눕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야, 아들아. 우리가 너에 대해 느끼는 사랑, 그건 항상 진실이었어. 정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한 모든 일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준호는 갑자기 그의 손을 빼냈습니다. 보호라고요? 평생 동안 거짓말을 하면서요? 제가 장애가 있다고 믿게 만들면서요. 준호야, 제발. 정은이 간청했습니다. 이해해야 해요. 상황이 복잡했어요. 복잡하다고요. 준호가 일어서며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억눌린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제 삶을, 제 정체성을 빼앗았어요. 그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었죠? 돈? 그 망할 회사? 김진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기침 발작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정은이 서둘러 그의 곁으로 가서 물을 마시도록 도왔습니다. 아들아. 김진호가 겨우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 말했습니다. 네가 화난 걸 알아. 그럴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제발 우리가 모든 걸 설명하게 해줘. 준호는 이제 그에게 낯선 사람들처럼 보이는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설명할 게 뭐가 더 있나요? 당신들은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저를 거짓된 삶을 살게 했어요. 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해. 정은이 끼어들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김의준 씨는. 하지만 정은이 계속하기도 전에 방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강재훈 형사가 들어왔고 2명의 경찰관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방해해서요. 강 형사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연민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은 씨와 이야기를 나눠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김진호 씨. 그가 김진호를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허락하시는 대로 진술을 위해 저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정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진호를 바라보았다가 준회계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들아, 나는. 하지만 준호는 이미 돌아섰고 그의 어머니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가세요. 그가 겨우 속삭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정은은 강 형사를 따라 방을 나갔고 준호를 김진호와 단둘이 남겼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피로 맺어졌지만 수년간의 거짓말로 갈라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각자 자신의 내면의 악마들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수진은 점점 더 놀라워하는 강 형사 앞에서 그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김의준 회장님은 모두가 믿었던 것처럼 존경받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조직 범죄와 연결되어 있었고 회사를 돈세탁에 이용했죠. 저는 우연히 이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로 무엇을 하셨나요? 강 형사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수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야심 있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일을 했죠. 그걸 협상 카드로 사용했습니다. 김의준 회장님은 제 침묵의 대가로 회사의 일부를 제게 제안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부가 대부분이 되었죠. 그럼 김진호 씨는요? 그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뭘 알고 있었나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김의준 회장님이 그를 멀리 떨어뜨려 놓았죠. 하지만 그가 병들었을 때
저에게 김진호를 보호해달라고, 그를 인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제 방식대로요. 다른 신문실에서 윤미는 자신의 질문들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담당한 중년의 여성 형사인 이민정은 호기심과 회의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미 씨, 이 형사가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준호 씨의 물리치료사로 일하는 동안 김 가족에 대한 진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정보에 접근하게 되었나요? 윤미는 대답하기 전에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의심이었어요. 준호 씨의 상태에 대한 불일치를 느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를 봤어요.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걷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왜 즉시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윤미가 고개를 숙이며 인정했습니다. 그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더 조사할수록 준호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신문이 경찰서에서 계속되는 동안 병원에서 준호는 마침내 침묵을 깼습니다. 그 모든 치료들, 그 모든 세월 동안의 거짓말,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왜 저를 그런 거짓말 속에서 살게 하셨어요? 김진호는 눈을 감았고 과거의 결정들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네 안전을 위해서였어, 네 할아버지. 그는 위험한 적들이 있었어. 우리는 네가 공공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 그 다음에는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그 후에는 김진호가 잠시 멈추고 적절한 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 후에는 두려움 때문이었어. 우리가 쌓아온 모든 것을 잃을까봐, 진실이 너를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할까봐 두려웠어. 준호는 쓰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그 두려움이 결국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네요. 그 순간 준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윤미로부터 온 메시지였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이야기해야 해요. 중요해요. 준호는 메시지를 보고 나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인생 전체가 정교한 거짓말이었고 이제 마침내 진실에 가까워졌다고 믿었을 때 그는 여전히 발견해야 할 비밀들이 더 있다고 느꼈습니다. 가봐야겠어요. 그가 문을 향해 가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제발. 김진호가 불렀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하지 마.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너를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멀어지지 마. 준호는 문 앞에서 멈췄지만 돌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사랑이요? 이 가족에서 그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말과 함께 그는 방을 나갔고 김진호를 그의 후회와 끊임없이 울리는 기계들의 소리와 함께 홀로 남겼습니다. 준호가 경찰서로 향하는 동안 모든 진실을 발견하기로 결심한 채 강 형사의 사무실에서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형사님, 젊은 경찰관이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인터폴에서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국제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대량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강 형사는 눈썹을 찌푸리며 경찰관이 건네는 보고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그가 읽어 내려갈수록 그의 눈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건 모든 것을 바꾸는군.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관련자들을 불러 우리는 페이스-투-페이스 컨프런테이션이 필요해.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어. 밤이 도시를 덮어가는 동안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컨프런테이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간직된 비밀들이 드러나려 하고 있었고 충성심이 시험받을 것이며 가족과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의문시될 것입니다. 경찰서의 회의실에서 강 형사는 폭발적일 것이 틀림없는 모임을 위한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윤미, 박민수, 정은, 그리고 곧 준호까지 모두가 서로 마주하게 될 것이고 수년간의 거짓말과 조작의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방에서 김진호는 창밖으로 그의 제국의 상승과 몰락을 목격한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결의로 그는 그를 침대에 묶어두고 있는 전선과 튜브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인생에서 너무 많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하나 더 저지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결과가 어떻든 간에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조각들이 제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그 중심에서 펼쳐지고 있는 드라마와는 무관하게
일상적인 밤의 루틴을 계속하는 동안 김 가족과 그들의 이야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바꿀 밤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중앙경찰서의 회의실은 억눌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에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모여 있었고 각자는 자신만의 비밀과 후회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녀 특유의 침착함으로 테이블의 한쪽 끝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윤미는 nervously 펜을 만지작거리고 있었고 문 쪽으로 훔쳐보는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창백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그들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정은은 신문에서 막 돌아온 듯 보였고 눈에 띄게 지친 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 형사가 방에 들어서자 그의 존재감이 모든 속삭임을 잠재웠습니다. 여러분, 그가 시작했고 그의 깊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우리는 제가 경력에서 본 가장 복잡한 기업 및 가족 사기 사건 중 하나를 규명하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마치 신호라도 된 듯이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준호가 들어왔고 그의 얼굴은 억눌린 감정의 가면이었습니다. 그의 뒤로 모두의 놀라움 속에 김진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창백하고 눈에 띄게 약해 보였지만 그의 눈에는 불타오르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 정은이 외쳤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계셔야 하는데. 김진호는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진실을 피해 숨어 있었어. 정은 씨, 이제 우리 행동의 결과에 직면할 시간이야. 강 형사는 잠시 놀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 모였으니 시작하죠. 수진 씨, 김기업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그녀의 시선이 주변의 얼굴들을 훑었습니다. 모든 것은 3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녀가 시작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진호 씨의 아버지인 김의준 회장님이 저를 그의 개인 비서로 고용했을 때였죠. 곧 저는 회사가 불법 활동의 위장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놀라움의 속삭임이 방을 가로질렀습니다. 김진호는 눈을 감았고 마치 이 레벨레이션의 무게가 견디기에 너무 무거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지는 계속했습니다. 김의준 회장님은 제 침묵의 대가로 회사의 일부를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분은 내가 대주주가 될 만큼 커졌죠. 김의준 회장님이 병들었을 때 그는 나에게 김진호를 보호하고 회사를 이끌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럼 준호의 입양은 이 모든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 건가요? 강 형사가 정은과 김진호를 향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정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김진호 씨는 이미 다른 여자와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의 아버지 김의준 회장님은 김진호가 혼외자를 인정하면 상속권에서 제외시키겠다고 위협했어요. 저는 준호를 보호하기 위해 입양 보냈어요. 준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보호라고요? 저를 입양하라고 믿게 하면서요? 제 신체 상태에 대해 거짓말하면서요? 아들아, 제발. 김진호가 끼어들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실망시켰다는 걸 알아. 하지만 우리가 한 모든 일은 사랑 때문이었어. 사랑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거짓말 속에서 사는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시나요? 제 정체성을, 제 인생을 빼앗은 걸 말이에요. 강 형사가 손을 들어 진정을 요청했습니다. 김진호 씨,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당신이 준호의 입양을 비밀리에 조정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김진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정은이 우리 아들을 입양 보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는 하늘과 땅을 뒤집어 그를 찾아냈습니다. 모든 것을 조정해 그를 합법적으로 입양했지만 하지만 진실을 비밀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것을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회사, 제 지위, 제 아들을, 그리고 저는 그 거짓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김진호가 준호에 대한 사랑과 아버지의 기대 사이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보호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보니 그저 거짓말의 순환을 지속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윤미가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우연히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준호가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걷는 것을 보았어요. 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준호가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고통과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윤미 씨,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있었으면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미안해요, 준호 씨. 윤미가 흐느꼈습니다.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요. 갑자기 진실을 알게 되면 당신을 파괴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강 형사가 다시 말을 이어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인터폴로부터 정보를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대량의 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조사에 따르면 이 돈은 김의준 회장이 시작한 불법 활동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눈이 박민수를 향했고 그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 김진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톤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박민수가 고개를 들었고 그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사장님. 회사 자금의 출처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를 숨길 수 있다면 진실이 밝혀졌을 때 우리 모두를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어진 침묵은 귀청이 터질 듯했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레벨레이션스과 그 의미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준호가 침묵을 깼습니다. 제 인생 전체.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짓말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이 방의 모든 사람, 저를 사랑한다고 말했던 모든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저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방 안의 모든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최악인 것은 제가 스스로에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세상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서 가짜 장애 뒤에 숨었습니다. 김진호가 아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준호가 손을 들어 그를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발 말을 끝내게 해주세요. 저는 지난 몇 시간 동안 생각해봤어요. 이 새로운 시각에서 제 인생의 모든 순간을 되돌아보면서요.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꼈던 사랑, 여러분 모두에 대해 느끼는 사랑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정은이 조용히 흐느꼈고 김진호는 자신의 눈물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을 용서한다고 말할 순 없어요. 지금은요. 준호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번에는 진실이라는 기반 위에서 우리 가족을 재건하려고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강 형사가 심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준호 씨, 준호 씨 화해를 위한 당신의 의지는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법적 상황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합니다. 대응해야 할 심각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형사님, 저는 회사의 불법 활동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집니다. 제가 그것들이 계속되도록 허용했고 모든 이 세월 동안 그것들을 덮어왔습니다. 아니요, 수진 씨, 김진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혼자 이것을 짊어지게 할 순 없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아버지의 돈의 출처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외면하기로 선택했습니다. 박민수도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금 횡령과 증거 은폐 시도에 대해 유죄입니다. 저는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강 형사는 그들 각자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는 고려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강 형사가 법적 절차의 다음 단계들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동안 준호는 윤미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우리 모두 실수를 저질렀어요. 하지만 아마도 이 모든 일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정직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방의 다른 쪽 끝에서 정은과 김진호는 후회와 희망이 가득 담긴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정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김진호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낍니다. 회의가 끝나가고 경찰관들이 관련자들을 처리하기 시작하는 동안 변화의 기운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해도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리뎀션과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몇 주 후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김진호와 수지는 그들의 협조로 인해 감형은 되었지만 진격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민수는 더 가벼운 형을 받았지만 횡령한 모든 돈을 반환해야 했습니다. 정은은 형사고발은 면했지만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준호는 방청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윤미가 그의 옆에서 지지의 표시로 그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경비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데려갈 때 준호가 부모에게 다가갔습니다. 면회 가겠습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할 게 많아요. 재건해야 할 것이 많아요. 김진호와 정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웠어도 그것은 그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준호가 윤미와 함께 법정을 나설 때 그는 맑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는 처음으로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느꼈습니다. 자신이 되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거짓말에 무게 없이 살기 위해 자유로웠습니다. 김 가족의 사과는 끝이 났지만 준호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도전으로 가득 찬 장이지만 또한 희망과 정직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으로 가득 찬 장이었습니다. 커플이 법정을 뒤로하고 도시의 거리를 걸어가며 준호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미래가 밝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 미래는 진실이라는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지고 하늘을 금빛과 장밋빛 색조로 물들이는 가운데 준호와 윤미는 함께 운명이 그들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지 맞이할 준비를 하며 멀어져 갔습니다. 진실이 그들을 자유롭게 했고 이제 그들은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